여러분, 더 경악스러운 내용을 우리 이담 아나운서가 전해드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사칭이 뭐 거의 취미 수준이 아닌가. 대체 전청조 안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부터 4개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아하, 뭘까요, 네? 뭐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청조 씨.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혹시 제가 그냥 이제 소개받은 건데 어디 기자님이세요? 다 같이 집단 고소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요. 그래요? 네, 근처에서 제가 카페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예, 전청조 대표님 맞으시죠?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전 대표님 휴대폰, 이게 업무 휴대폰이시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게 했으니까. 이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 4명 모두 전청조 씨입니다. 첫 번째 제보자 목소리는 약간 어린 여성 같은 목소리였고요. 두 번째 실장 목소리를 할 때는 약간 어른스러운 듯한 느낌을 섞었습니다. 세 번째 여자친구일 때 과거의 목소리였고요. 네 번째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으로서 또 현재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청조 씨가 한 매체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사칭을 한 거거든요. 제보자로 사칭하고 뭐 실장으로 사칭하고 이랬는데 사기를 칠 때도 좀 성의가 있어야 될 텐데 성의가 없었습니다. 같은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사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청조라는 인간은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인간이에요. 지금 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구별 못할 거라서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1인 사역 못 알아듣겠지? 기가 찹니다. 전청조라는 인간.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 앞서 저희가 1인 사역을 했던 전청조의 목소리를 들렸는데 당시에 그 사역 중에 이른바 제보자 전청조는 대체 무슨 짓을 꾸미려고 했던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보장이 되나요? 그 전청조 씨 걔 친한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거기 갔대요. 전청조 씨가요? 매체마다 다 고소한다고. 오늘 뭐 가신다고. 어제 가셨나? 뭐 그랬다고 저는 진짜요?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막 네.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걔가 언론 매체마다 전화해가지고 기사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전청조는 저 통화에서 무슨 일을 꾸미려고 했던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상황을 좀 설명을 네. 해드리면요. 지난 10월 23일 두 사람의 이제 결혼 발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청조에 대한 이런 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해당 매체에서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매체로 전화를 전청조가 걸면서 전청조가 아닌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자기는 그냥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다. 네. 혹시라도 전청조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하려고 한다. 이건 어디서 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보도였을 때고요. 네. 근데 정말 전청조가 원하는 거는 언론 매체에 대한 압박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가려고 하는데 너희 거기 가면은 뭐 기사 내려준다고도 하는데 미리 괜히 언론중재위원회 걸리기 싫으면은 기사를 삭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네. 또 하나는 과연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 이 매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오는지 묻고 있거든요. 결국 내가 아닌 척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이거를 알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이걸 놓고 보면은 전청조는 두 가지 상반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전화라는 거 보면 굉장히 대담하고요.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을 보면 계획적입니다. 근데 또 보면은 일단 자기 이름 석자, 실명을 갖고 인터뷰를 했고요. 게다가 목소리도 딱히 뭐 변조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라 본인 목소리로 합니다. 이건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 걱정되는 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정신적으로 혹시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죠. 이게 나중에 심신미약으로 가서 재판 과정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부분까지 우려가 됩니다.
조영은 원장님 보실 때는요. 지금 저희가 쭉 그 사진도 이제 지금 수많은 인터넷상에서요.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앞서 제가 그 경호원 시커먼 양복 입고 쭉 경호원 대동하고 있는 것도 다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 그런 행동들 하며 지금 1인 사역을 하는 목소리 하며 지금 전청조의 자아에는 지금 어떤 뭐 모습들이 담겨 있고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상당히 좀 상식적인 사고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했을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청조 씨가 상당히 열등감이 강하고 자기애가 정상적으로 충족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이제 왜곡된 인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전능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다. 근데 어디까지나 환상이죠.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이것을 환상으로 두지 않고서 매우 현실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성별도 바꾸고요. 정체성도 바꾸고요. 그러네요. 또 아주 유명인에게 접근을 해서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시도를 하죠. 어떤 자신의 왜곡된 열등감, 무력감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보상하려고 했던 시도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자신의 환상에 빠져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게 된 거죠. 뭐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자기 스스로도 헷갈린다. 네, 스스로도 혼란감에 와서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런 금방 들킬 거짓말을 왜 했을까.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정말 살해 연구감입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전청조가 그런 하도 여기저기 거짓말을 뿌리고 다녀서 그럴까요?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앞서 1인 사역 통화 중에 실장, 이수진 실장으로 통화한 적이 있죠. 그때는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청조 대표님 맞으시죠?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전 대표님 휴대폰, 이게 업무 휴대폰이시다 보니까. 아, 대표님이 제가, 아니세요, 지금? 예. 아, 제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인데. 제가 이제 제가 선생님 뭐라고? 그냥 실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실장님이신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진 실장님도 기자였어요? 네, 기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었어요. 아, 기자 준비를 하셨구나. 언론고시부 준비를 하셨나봐요? 네, 근데 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네, 지인분들이 현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기가 차네요. 저희 기가 찹니다, 진짜. 근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이게 거짓말을 잘못하면 들통이 나니까 지금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주변에 뭐 기자들 아는 사람 많고 저도 기자 생활했다라고 한 거 보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약간 과시욕. 나 인맥 많아. 나 기자 잘 알아. 굳이 이런 걸 자꾸 연결했던 것 같으니까 목소리도 좀 내리깔려고 하는데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지금 들으신 목소리 저 내용은 이 매체에서 본격적으로 보도가 나오기 전에 전청조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기 지점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이잖아요. 첫 번째로는 성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처음에는 남현희 감독님도 여자라고 그 사람을 판단했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아마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논란이 되는 부분이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난 재벌 3세 혼외자라고 주변에 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기자 입장에선 그러면 뭐 집안에서 물려받은 유산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했냐? 전혀 없다. 본인의 힘으로 잃은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확천금 누린 건 맞는데 갑작스럽게 돈을 버는 과정이 있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아까 경호원도 여러 명 데리고 다니면서 과시하는 것과 좀 같은 맥락 같아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럼 국적은 뭔가요? 미국에서 태어나셨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던데라는 식으로 물었던 것 같은데 네. 뭐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허술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말이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이수진 실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 통화 내용을 남현희 씨 측근한테 물어봤더니 네. 아 무슨 말이에요? 이 목소리 전청조 확실합니다. 듣자마자 알았다라면서 황당해했다라고 합니다. 예. 참 애쓰고 있죠, 전청조. 왜냐면 전청조 가상의 이수진 실장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전청조 대표님은요 정말 물려받은 건 없지만 자수성가로 이룬 거에 막 참 애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뻔한 거짓말 눈에 다 보이는데 지금 이런 걸 시도하고 있죠. 전청조의 또 다른 목소리.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요? 제가 못하게 했으니까. 이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네.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언니 걱정되고 형부도 걱정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네, 알겠습니다. 언니 지금 바빠요? 통화 중이에요. 형부 제가 갈까요? 언니 옆에 제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전청조가요.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장유임에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들으신 이 음성 중에서 첫 번째 음성은 3년 전 겁니다. 네. 비교적 앳된 20대 여성의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임신을 빌미로 사기를 치려고 했을 때에 녹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남자친구에게 본인이 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신 대로 아기를 가지려면 돈도 필요하고 집도 얻어야 되고 여러 명목으로 금전이 필요하니까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상당히 종용을 했던 겁니다. 해당 남성이 친구들에게 실제로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고 메시지를 발송했는데 네. 정작 친구들이 무슨 일이야? 얼마나 왜 필요한 건데? 라고 다시 콜백을 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그때 받았던 게 전청조라는 겁니다. 그때 전청조가 하는 말이 내가 내 남자친구에게 친구들이랑 연락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우리 돈이 필요한 게 맞다라고 좀 당당하게 설명하는 그 음성을 들으신 거고요. 그 이후에 들은 굉장히 낮은 음성으로 이야기한 건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 전청조로서의 목소리입니다. 이 지금 상대방은 그 음성이 변조되긴 했지만요. 남현희 씨와 상당히 가까운 후배라고 합니다. 아하. 그 가족들과도 굉장히 왕래가 잦은 후배인데 남현희 선배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쏟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왜 더 큰 충격을 받았냐면 평소에 남현희의 남자친구라고 한 결혼할 사이라고 한 전청조도 만나본 적이 있고 또 둘이 같이 산다는 레지던스에도 왕래가 잦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전청조가 남현희는 지금 통화하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가족의 문제라면서 선을 긋는 그 통화 내역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요, 조영은 원장님,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청조는 앞서 두 통화를 연속 들려드렸는데 당사자를 바꿔주지 않고 자기 선에서 그냥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통제감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의 맥락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이제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자신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려면 그리고 지인들을 통제를 해서 나름대로 조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거는 사람마다 옆에 있으면 좀 바꿔줘야 돼. 지금 제가 통화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하고 통화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런데요. 앞서 보세요. 1인 사회 혼자서 4사람의 역할을 했다는 것만도 지금 놀랄 노자인데 더 놀라운 게 있다면서 이담 아나운서. 네, 아마 본인이 생각해도 이 사칭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요. 네. 계속해서 주도 면밀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하. 캐릭터를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재벌 3세. 이걸 밑받침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계획을 합니다. 아하. 이때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쓰는 건데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라는 건 보통 결혼식 하객 대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남자친구 대행, 여자친구 대행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본인이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전청조 씨로부터 의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의뢰가 아니라 기자 대행을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자인 척 해달라고 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전청조 씨가 말한 장소로 직접 찾아와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질문 내용, 대본까지 전청조 씨가 아하. 모두 써줬다고 합니다. 네. 그걸 외워서 기자인 척하고 갔다 왔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지 이 제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자인 척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가서 뭐 전청조 대표님 맞으신가요?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대한민국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셨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뭐 그 자산의 출처가 뉴욕에 있는 뭐 얼굴 없는 회사의 CEO라는데 뭐 이게 맞는가요? 뭐 파라다이스 전 회장과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해달라고 그냥 이제 펜이랑 수첩이랑 들고 가서 진짜 기자인 것처럼 좀 해달라고. 그때 전청조 씨랑 남현희 씨 이렇게 여성 두 분, 그다음 맞은편에 그 지인으로 보이는 남성분 한 분, 여성분 한 분 이렇게 총 4분이 계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뭐 대본을 좀 연습을 하고 가서 그대로 한 편이었는데 저기 전청조 그분은 좀 애드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어색했는데 뭐 그래도 믿는 눈치였어요. 나머지 분들은. 정말 황당한데요. 황당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제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방금 기자 대행 아르바이트해서 그 질문을 했다는데 여러분 그 원고가 버젓이 나돌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걸 보면은요. 두 사람이 펜과 노트를 들고 오면 더 좋겠다. 좀 더 기자처럼 보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혼외자라고 했잖아요. 그 그룹의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를 물어보고 본인이 주장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다시 기자들이 확인하는 이런 식의 대본의 내용입니다. 저게 대본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은 보유 51조니까는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많은 거 맞죠.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입으로 했던 거짓말을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남현희 씨가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건데 일단 인터뷰 요청을 기자들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절을 했는데 저렇게 불쑥 찾아가지도 않고요. 불쑥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청조는 본인이 구체적인 답은 안 해도 계속 말을 주고받죠. 아예 저렇게 하질 않습니다. 가까이 접근조차. 아니 그 경호원들 그동안에는 사진 찍으면 다 지우라고 했는데 왜 저 때는 저런 질문을 주고받게 내버려둔다는 거죠. 본인이 미리 사전에 다 조율을 해놨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뭐냐. 남현 씨에게 거봐 나 재벌가 자제 맞지라고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을 짜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보자의 얘기로는 이 전청조 씨가 굉장히 어색하게 애드립을 했다고 하는데 남현희 씨만 믿는 눈치였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소름 끼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의 역할 대행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누군가 제3자를 속이기 위해서 역할 대행을 하고 보다 치밀하게 짰다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이 부분에서 소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마 이 기자 대행 아르바이트 했던 이 분은 당시에는 그 전청조가 이번 논란의 전청조인지는 몰랐을 수 있는데 이제는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도 이거 뭔가 미심쩍은데 아니 왜 재벌 흉내를 내려고 하지? 아르바이트까지 공용해서 왜 식사 자리에 이렇게 기자를 대동한 것처럼 알리고 싶어 했을까요? 미심쩍었지만 이 사람은 아는 범위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이 전면에 드러나면서 이거 내가 공익적인 성격으로 나도 과거에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서 이거는 언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제보자가 전청조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특이한 구석이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보통 몇 시까지 나와라라고 했을 때 6시라고 하면은 6시라고 문자에 적거나 아니면 숫자 6을 쓰고 시라고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청조는 특이하게도 어떻게 적었어요? 숫자 6을 쓰고요. 섯시라고 쓴 겁니다. 저거 어떻게 읽어요? 육사씨? 뭐야 어떻게 읽어요? 육사씨?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6시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혹시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가? 헷갈렸던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숫자 6에 섯시라고 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국어 파괴 장본인 전청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게 문자 관련 또 다른 얘기가 있다면서요. 전현 평론 어떤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그니엘의 전청조가 살았었는데 그 지금 이웃들이 피해를 봤을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그니엘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언론을 통해서 제보한 내용, 이웃들에게 본인이 모 그룹의 혼외자다. 미국에서 자란
재벌 3세다 이렇게 속이면서 보냈던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근데 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글로벌 IT 기업 임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수준의 문자를 보낼 수 있나 싶은 수준이에요. 뭘까요, 내용이? 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인데 저 오케이도 보시면 하나는 소문자, 하나는 대문자. 네. 그리고 넥스트 타임 오케이는 요즘 웬만한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영어고 굳이 저렇게 영어로 잘 쓰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런 문자를 이웃들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고급 아파트 이웃들한테. 네. 더군다나 전청조는 주변인에게 본인이 글로벌 IT 기업 임원이라고 했다는데 네. 글쎄 글로벌 IT 기업 임원이 보내는 수준의 문자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와이프에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다. But your friends랑 같이 쓰면 I am 신뢰예요. 죄송합니다. 웃어 죄송한데 이 사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I am 신뢰라는 것은 맞춤법에도 전혀 맞지가 않고 이 사람이 본인이 뭐 승마 선수였다, 뉴욕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주장을 하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이렇게 쓰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한국어가 서툰 척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좀 조잡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게임을 좋아했나요? I am 그라운드 그거 할 때 I am 저걸 영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서툴잖아요. 허점이 많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식의 전청조의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IT를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새벽에 줌 미팅을 해요. 직원들과. 나는 엔비디아를 안다. 엔비디아? 네, 저 엔비디아 대주주입니다. 이러면서. 저도 이제 시그널을 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술 사려고 42층을 내려갔거든요. 42층 입주민 라운지니까 거기서 키 되게 작은 분이 르알 이러길래 구독자분인가 보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본인이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에 보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재벌 3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영권 물려받았다고. 제 수강생 한 분한테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해서 그분이랑 이제 같이 뭔가 사업을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뭐 투자 사업 이런 거를 하시나 봐요. 전 몰랐거든요. 그 지인들까지 해가지고 전청조 씨한테 이제 8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5명? 6명이었던 것 같아요. 대체 그 수강생분은 뭐를 믿고 그분이랑 같이 그 투자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 전청조 그분이 핸드폰으로 그걸 이제 켜가지고 공동인증서까지 로그인한 걸 보여주고 자기 자산을 51조가 있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51억이 아니라 51조. 아니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대목이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 대목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궁금하실 거잖아요. 보는 데서 휴대전화를 열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어플을 이제 실행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플에 공동인증서까지 비밀번호를 입력했더니 장유미 변호사님 그 어플을 열었더니 공동인증서까지 해서 본인 확인하고 열었더니 51조가 그러니까 이게 찍힐 수가 있는 게 그게 웃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찍힐 수 있어 51조가. 그러니까 설사 51조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주식이나 다른 여러 형태로 부동산이나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주식으로 10조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1조에는 못 미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무슨 A4 용지에 서류에 그냥 누가 이렇게 프린트된 거를 보여줬다면 이게 사기일 수 있겠다는데 어플을 실행시켰잖아요. 근데 여기 51조 어떻게 찍힌다는 얘기죠? 이게 네. 완전히 가짜로 이게 구동이 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51조가 통장에 있었던 건 아닌 거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많은 분들에게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뭐 51조라는 허황된 숫자는 아니어도 내가 지금 통장에 한 몇 억 정도는 있는데 나를 믿고 돈 잠깐만 빌려줘라. 그럼 내가 고리의 이자를 다시 되갚아주겠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방법은요. 한번 만약에 51조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럼 다른 통장에서 한 100원만 보내봐. 아 당신이 보낼 수 없으면 내가 한번 보내볼게. 그리고 51조 100원이 찍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굴러가는 계좌라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라면 100원이 입금될 테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전청조가 보여줬던 이 계좌, 은행에는 이런 업무는 당연하지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51조 통장 잔고에 51조 찍힌 걸 보고
투자한 사람이 지금 피해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이 유튜버는요, 본인이 전청조가 나는 미국 유명 IT 회사의 대주주라고 소개했다고 했고요. 또 이제 유명 카지노 회사의 혼외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믿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재벌 3세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왜 그런 작은 돈을 빌려 하겠느냐라고 아주 상식적인 대처를 했던 거죠. 그러네요, 이게 근데 보니까. 이 유튜버의 지인, 또 다른 이제 수강생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전 씨와 함께 뭔가를 진행을 하려고 했고 그때 5명에서 6명 정도가 8억 정도를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사기 행각이 보도된 후에 피해자들이 뒤늦게 가서 항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통장에 51조가 있다는 얘기는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현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자 한 2%만 쳐도 1년에 이자만 1조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월 1,000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건데 근데 굳이 왜 8억 원을 빌리려고 했을까요? 아주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러네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맞아요. 것을 방금 주장한 이 유튜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뭘까? 네. 결국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전청조가 적어도 그거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그런 못된 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51조가 통장 잔고에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건 다 만천하가 알아. 그러면 실제 전청조는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한 51만 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요. 피해자, 그러니까 전청조 씨의 채권자가 출연을 했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청조의 신용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위해서 이 전청조의 신용정보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채무 불이행이 4건이 뜹니다. 그중에요, 하나가 어떤 카드 연체로 61만 6천 원을 갚지 못해서 2019년 이후에 전청조 씨는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유튜버는요, 61만 6천 원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창피하냐, 재벌 3세 사칭하는 것 치고는 너무 하찮은 금액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아까 4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1만여 원, 또 1,000만여 원, 200만여 원 있는데요. 1,000원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 대출금 연체로 이렇게 3가지가 더 있는 건데요. 이게 제가 합쳐보니까 1,3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자, 뭐 누구나 부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보세요. 이런 소소하다고 할 수 있는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지금 부채가 있는 빚이 있는 전청조가 이 대목이 또 궁금하잖아요. 앞서 이담 아나운서 보면 경호원들 한 10명 가까운 경호원 그리고 뭐 어떻게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뭐 실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청조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남현희 씨가. 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조달한 보니까 거예요? 지금까지 투자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갈취했잖아요. 아하! 그 돈을 본인이 사기 행세를 하는데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유명 IT 회사 뭐 대주주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그게 뭐 엔비디아인데 뉴스나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아마 그걸 보고 굉장히 허술하게 그냥 거기에 대주주다라고 사기를 친 것 같고요. 네.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언변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한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7월에 한 온라인 부업 세미나에 갔는데 네. 여기에서 본인이 파라다이스 호텔의 후계자다라는 말에 꽂혀서 그냥 투자를 막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투자받은 돈들을 그냥 본인의 사기 행세하는데 써버린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피해자 중에 정말 황당한 피해자도 있는데 지금 보세요. 요거 하나 짚어볼게요. 심지어 이런 식의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다는 이담 아나운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제가 짧게 짚어드릴게요. 이 데이팅 앱을 통해서 또 사기를 좀 쳤다고 하는데요. 3명의 남성으로부터 총 7천만 원을 갈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남자친구에게는요. 우리 같이 살 집에 이제 가구가 필요하니까 카드를 주면 내가 사용하고 돈을 갚겠다라면서 그 카드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그 3명 중에 한 남성의 친구로부터 이제 제보가 된 게 있는데요. 2020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겠다면서 이 전 씨를 돈이 굉장히 많은 사업가라고 한 네. 친구가 친구들한테 소개를 했대요. 근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친구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꾸 그 남성이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다고 해요. 근데 네. 돈이 많은 사업가랑 결혼하면서 왜 돈을 빌리는지 네.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수상해서
친구들이 이 전청조와 자기의 친구를 좀 멀리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남성의 어머니도 이상함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지했나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 해당 남자친구의 아버지 명의의 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세상에 5일 동안 1,2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한도 초과될 때까지 계속 긁었던 거예요. 질 나쁜 인간이에요. 전청조는 결혼을 핑계로 결혼 빙자를 해가지고 남의 부모님 카드를 흥청망청 쓰는 인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장유미 변호사님 한 1분만 드릴게요. 그 남현희 씨한테 가짜 임신 테스트기 줘가지고 막 감쪽하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남현희 씨가 순간 임신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의 거짓말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인들 말을 종합해 보면요, 미성년자일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청조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든요. 이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 말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제주도 내려가서 승마 기수가 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고등학교 2년 선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 임신했다고. 그러면서 아마 또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화를 받은 선배가 이 전청조의 친구 되는 이 사람에게 야, 전청조 정말 임신한 거 맞을까? 얘 평소에 어떠니? 라고 묻자 이 친구가 거짓말을 잘하고 과장되게 이야기하니까 믿지 말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돈이 건너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바 임신을 빌미로 한 사기가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조영은 원장님. 앞서 통화에도 나왔지만 지금 전청조는요.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능수능란하게 바꿔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자의 모습으로도 사기를 쳤고 남자의 모습으로도 사기를 치고 정말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죠. 근데 지금 확실히 알려진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는 지금 확실치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청조가 트랜스젠더에게 접근해서 관련된 정보를 획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언론사 취재진이 이 전 씨를 직접 만났던 그 트랜스젠더를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이 트랜스젠더에게 전 씨가 접근한 것은 지난 5월이었는데요. 당시 전 씨의 회사 관계자라면서 전화가 와서 저희 대표님이 후원 관련해서 미팅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체 무슨 후원을 말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자세히는 모르고 시그니엘에서 미팅하고 싶어 한다라고 밝혔대요. 근데 이때 전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했는데도 본인이 아니고 회사 관계자인 척도 했다는 건데요. 직접 만나서 자신은 펜싱, 승마, 수영 3개를 가르치는 프라이빗 학원의 대표다. 학원생이 다 기업인들 자녀들로 한 명당 3억씩 받는다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고요. 학생 중 한 명이 여자에서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성별을 바꾸는 자세한 방법,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하. 전청조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남현희 씨한테 접근 못하도록 경찰은 하고 있고 혹시 이 사기 피해 관련 수사가 진행될지 뉴스파이터가 바짝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